보신 것처럼 환경부의 오색 케이블카 부동의로 인해 지역사회가 크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이번 결정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건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건상 기자, 먼저 환경부의 이번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배경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의 공식적인 입장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일이죠. 16일 오후 2시쯤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 기관과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 그리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환경영향 갈등 조정협의회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서 협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과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 조건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오색 케이블카 이 설치 사업 논란이 꽤나 오래 좀 지지부진하게 겪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 평가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예, 먼저 좀 이번 사업에 대한 좀 역사를 좀 짚어보면요. 지난 1982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 그리고 환경부로부터 번번이 이제 부결 처분을 받았는데 바로 지난 2015년 8월 28일이죠. 7가지 보완 사항을 조건으로 국립공원위원회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당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이 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하지만 지난해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서 오색 삭도, 이 오색 케이블카를 이른바 적폐로 규정하면서 각종 행정 절차가 중단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 환경단체 관계자 한 800여 명이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 계획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그러니까 이 환경단체들이죠. 이들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하면서 양양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양양군은 희망을 좀 얻은 바가 있고요. 그러다 지난 5월이죠. 올해 5월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이제 환경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도 재개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가 재개되면서 지역에서는 좀 희망이 좀 일면서 이제 뜨거운 감자로 좀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궁금점을 좀 갖게 되는 게 이 협의회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았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부동의 결정을 내린 건가요? 예, 일단 협의회 평가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12명의 평가단 가운데 4명이 부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겠다.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라고 4명이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또 4명은 조건부로 동의한다. 이 사업을 하게 하자. 그리고 또 4명은 보완 사항이 좀 미흡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보완 미흡 이 4명이라는 게 보완이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7가지 보완 서류가 좀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것을 어디로 봐야 될지 찬성이냐 부동의냐 동의냐 이렇게 봐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환경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가 재가동되면서 좀 주목을 받긴 했지만 환경부 관계자 얘기로는 이 환경영향 평가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지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나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가 더욱 큰 역할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 직후죠. 16일 오후 3시 30분 양양군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이른바 적폐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나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긴 했지만 이번 결정이 멸종 위기종 서식지라는 이유에서 부동의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네, 동물과 식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동물 중에는 사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가운데 정상부근 정류장 그리고 지주가 설치되는 이 지역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13종이 13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사냥이 38마리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서식지가 지주와 그 상부 정류장 인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또 지주나 정류장이 들어서게 되면 이 사냥의 이동 단절 그리고 서식지 파편화, 그러니까 넓은 서식지가 단절되면서 사냥의 서식과 번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식물의 경우 극상림, 아고산대 식물 군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식생 보전 1등급 지역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특히 분비나무나 사슬의나무 같은 보호종이 좀 분포하고 있고 국화, 방망이, 그리고 백작약 등 희귀식물 분포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 내용에는 이 같은 희귀 동식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이 없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완전히 좌초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다른 방법대로 다시 시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환경영향 평가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법적으로 다시 쓸 수 있는 방안,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현재 양양군 오색리 일대에 끝청 하단까지 3.5km의 그 3.5km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계획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등 협의체가 이번 협의를 끝으로 추가 논의를 종결키로 합의한 만큼 더 이상 계획 변경이나 이의 신청은 사실상은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협의로 오색 삭도로 인한 갈등과 또 찬반 논란은 매듭을 짓겠다고 밝힌 만큼 현실적인 다른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양양군은 행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